인간은 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물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담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배는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은 왜 그 풀을 태워 코로 연기를 내뿜는 걸까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막을 건너는 베두인의 짐 속에도 몽골 유목민들의 허리띠에도 그 물건을 끼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알 수 없는 발명품, 담배가 지나온 역사와 이야기들을 모아봅니다. 담배의 정확한 기호는 알 수 없지만 서기 7세기경 마야 신전의 벽에도 담배를 피우는 제사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오래전부터 주술의식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담배가 세상 밖으로 알려진 것은 후추를 찾아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그는 1492년 11월 6일의 일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뱃잎을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현지 원주민에게 전해오는 전설로는 담배는 어느 추한 얼굴을 지닌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은 착했지만 못생긴 얼굴로 어떤 남자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모든 남자의 키스를 받고 싶어요. 소녀가 죽은 자리에 처음 보는 풀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바람대로 남자들은 그 풀을 말아 입에 물고 다니게 되었지요. 그 풀이 담배라고 합니다. 담배를 최초로 목격한 콜럼버스는 이교도 풍물에 거부감을 느껴 막상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콜럼버스와 함께 동행했던 로드리고 데 헤레스와 루이스 데 토레라는 선원이 담배에 호기심을 느껴 그것을 가지고 스페인에 돌아와서 흡연을 하였는데 입과 코에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불경스럽게 여겨져 로드리고는 종교재판에서 7년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선 16세기경 월터 롤리라는 귀족이 처음 담배를 피웠는데 연기를 내뿜는 주인을 본 그의 하인이 물을 떠다가 끼얹어 불을 껐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유럽에 담배를 유행시킨 인물로는 포르투갈 궁정의 프랑스 대사였던 장 니코로 알려지며 그는 두통으로 고생하던 샤를 9세에게 담배를 전합니다. 샤를 9세의 두통이 사라지며 담배는 귀족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니코틴이라는 담배 성분도 장 니코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하죠. 프랑스에 전해진 담배는 의학자로부터 몸 안의 점액과 수분을 건조시켜 수종과 천식, 폐병, 해수병에 좋으며 판단력과 사려 깊은 정신 상태를 유지시키고 남자들의 욕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지요. 이후 담배는 카리브해와 멕시코의 인디언들에게 담배를 배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인들에 의해 유럽에 보급됩니다. 16세기의 대항해 시대를 맞아 담배는 대중적인 기호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담배는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두고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백인들의 폐에 구멍을 내게 하는 홍인종의 복수라는 말도 있지요. 담배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의 17번째 통치자인 무라드 4세는 담배를 혐오하여 금지했고 이를 어기는 3만 명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흡연자의 코를 베고 1639년 명나라 숭정제는 담배를 피우면 참수형에 처한다는 금연령을 내리기도 했지요. 담배는 초기에는 주로
담뱃잎을 그대로 말아 피는 시가로 이용되다가 담배잎을 썰어 담뱃대에 담아 피우는 파이프 담배에 이어 담뱃가루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권련이 등장합니다. 조금 특이한 형태로는 이슬람권의 물담배와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 유행한 코담배가 있습니다. 코담배는 카테리누 드 메디치와 베이브 루스, 나폴레옹까지 애용했습니다. 가루담배를 발효시켜 장미유나 박하, 사향, 브랜디, 커피 같은 방향류를 가미했지요. 코담배는 프랑스 왕실을 비롯해 귀족들 사이에 애용되었는데 담뱃가루를 담아두는 코담뱃갑은 사치와 권위를 과시하는 위신제였습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1500개나 되는 담뱃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페인 왕이 루이 14세의 누이에게 선물한 코담뱃갑은 150만 리브르나 될 정도로 고가의 호화품이었다 합니다. 당시의 담뱃갑은 하인과 시계와 더불어 로코코 시대의 우아함을 연상시키는 필수적인 소품이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선 상류층의 초상화를 그릴 때면 코담뱃갑을 들고 있어야 했지요. 코담배는 18세기경 유럽의 성직자들과 수도승들까지도 즐겼습니다. 교황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신부들은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도 코담배를 맡았으며 제단에는 코담뱃갑이 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합니다. 담뱃잎을 말아 피우는 시가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담배입니다. 여송연이라고도 불린 시가는 너무 독해서 연기를 들이키기 쉽지 않았지만 이를 깊이 사랑한 애연가들로 명성을 남깁니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는 시가를 피워야 일이 손에 잡힐 지경이었으며 마크 트웨이는 천국의 시가가 없다면 가지 않겠다 할 만큼 시가 애호가였으며 체게바라도 가혹한 게릴라 전투 중에서도 담배를 큰 위안으로 삼았다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윈스턴 처칠은 평생 동안 약 30만 개의 시가를 피운 애연가였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쿠바산 시가 로미오 이 줄리에타에는 그를 기려 처칠을 표기해 두었다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비행기를 탈 때 담배를 필 구멍을 낸 산소 마스크를 따로 만들어 쓸 정도로 지독한 골처였던 처칠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손가락에 시가를 끼고 있었다 합니다. 시가를 사랑한 처칠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라고 불린 사진에도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인 유섭 카쉬가 처칠이 물고 있던 시가를 빼앗고 찍은 사진은 독일을 상대로 한 그의 불굴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처칠이 1941년에 피우다 남긴 시가 토막이 경매에서 4만 5천 파운드, 한화로 약 840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소비가 늘어난 담배는 중남미의 대규모 농장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버지니아 등지에서 재배된 담배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일으킨 이권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담배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을 혹사하는 데에도 쓰였지요. 남미와 오세아니아주에서 돈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이용하기도 했지요. 담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1848년 베를린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을 때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군중의 거센 저항에 결국 리치노브스키 왕자는 공원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코 물러설 것 같지 않았던 시위대는 그 말에 조용히 흩어졌다 합니다. 담배가 대중화된 데에는 전쟁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군인들의 전투 식량 속에 담배를 넣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권련을 많은 기계가 등장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담배도 변하게 했습니다. 남태평양 전투에 참전한 미군들이 습한 날씨로 담배가 눅눅해져 불평하자 담배 회사는 담뱃갑을 셀로판지로 감싸고 속을 습기를 막는 은박지로 감싸게 됩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며 담배의 유독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은 담배 회사가 내놓은 것이 필터 담배입니다. 1925년에 티슈로 만든 필터가 등장하고 1935년 필립 모리스가 팔리아멘트라는 필터 담배를 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던 필터 담배는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선호되게 되지요. 필터가 얼마나 담배의 해로움을 막아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담배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배는 초기에 술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피운다보다는 마신다고 표현되었지요. 기독교에서는 담배를 술과 함께 적절치 못한 식품으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흡연은 자유롭지 못했지요. 담배는 커피와 더불어 가부장적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에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었듯이 여성의 흡연도 허용되지 않았지요. 19세기에 이르러서 파란 스타킹파로 불리던 조르주 상두와 로라 몬테지에 의해 여성 흡연이 공개적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840년경의 신문에선 여성들의 흡연 문제를 바지를 입고 말채찍으로 남성들을 부엌으로 내몰고 어린애들에게는 말젖을 먹이려 한다며 성차별적 비난을 퍼부었지요. 이런 차별은 공교롭게도 담배 회사에 의해 무너집니다. 담배 소비가 정체되자 아메리칸 토바코 회사의 힐 사장은 여성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는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탁월한 광고들을 만들어내던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고용해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전쟁 중에도 육군 1등병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군복을 입고 다녔던 괴짜였지요. 탁월한 광고 기획자였던 그는 브릴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 여성 흡연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1929년 부활절날 매혹적인 미녀들을 시켜 뉴욕의 번화가인 5번가에서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일요일 예배를 보고 나오던 신도들을 포함해 뉴욕의 도심을 지나던 사람들은 멋진 여성들이 당당하게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버네이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에 출연하여 이날 거리에서 여성들이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에 붙인 불은 단순한 담뱃불이 아니라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여성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횃불이라는 감동적인 포장을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쉽게 떠올리는 자유의 횃불은 미국 여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여성 흡연의 횃불이 됩니다. 왜 남자는 담배를 피우는데 여자는 안 되는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 버네이즈는 담배가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문으로 화답합니다. 저는 사탕을 먹는 대신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운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버네이즈는 그걸로도 모자라 럭키 스트라이크의 녹색 포장에 여성들이 호감을 갖도록
패션 업계를 움직여 녹색 옷들을 최신 패션 트렌드로 부각시키기까지 합니다. 이후 미국 여성들이 지켜올린 자유의 횃불은 여성 인권이 취약했던 인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로 퍼져나가며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포장되었지요. 담배는 그것이 일으키는 환상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친 서부의 황야를 달리는 카우보이를 통해 남성들의 잠재의식을 자극한 말보로의 광고는 심지어 입이 없는 바위마저 주머니를 열게 할 지경이었지요. 흡연의 선구자 역할을 하던 월터 롤리가 그의 처형을 앞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담배를 찾았던 것처럼 담배는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들의 마지막 숨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담배가 마약에 준하는 물질로 고시되고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담배는 여전히 주술적 힘을 지닙니다. 아즈텍족이나 인디언들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의식물이었던 담배는 지금도 협상과 친교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담배를 건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흡연의 풍경은 어쩌면 불가에 둥글게 둘러앉아 신이나 이웃과 소통하던 고대의 풍경과 거의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담배를 나눠 피운다는 것은 우위와 동질감을 나누는 중요한 의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엔 호랑이 담배 피던 우리의 담배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